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돈과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올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르지 않은 수단으로 인생을 화려하게 살다가 간 사람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바르지 않은 수단으로 일생을 화려하게 살다 간 사람. 자,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을 살았던 세대라면 그 답은 당연히 대통령까지 지냈던 김대중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외국 특파원의 한 소재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자 스토크스도 훗날 그가 쓴 책에서 김대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좋은 지도자로 본 것은 속은 것이요, 사기치는 것을 몰라본 잘못된 평가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대중을 한국의 좋은 지도자로 본 것은 속은 것이고 사기치는 것을 몰라본 잘못된 평가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스스로 행동하는 양심이면서 자기 자신을 광고하고 다녔지만 그 시절에도 그 김대중을 제대로 아는 한국인들은 김대중은 행동하는 욕심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행동하는 욕심, 이것을 증명한 것이 미국에서 발견되었던 11조 6,500억 원이라고 하는 김대중의 유산입니다. 113억 불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개인의 자산으로는 큰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김대중의 사람이 북한에 보내려고 하던 김대중의 미국 은행 수표가 단서가 되었고, 그래서 한국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미국 국세청, 또 FBI가 공동조사해서 발견한 것이 이 돈인 것입니다. 자, 조사로 드러난 것이 이 정도이니까 미확인된 돈은 또 얼마일지 모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검은 유산은 행동하는 욕심이라는 별명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기업인도 아니면서 소위 정치라는 공마단을 꾸린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는 김대중이 어떻게 이런 산더미와보다 더 큰 검은 돈을 미국 은행에 몰래 묻어둘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달러의 원래 국적, 원적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금, 나라의 돈, 기업의 돈,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등 선출직으로 가기 위해서 예비 후보들이 바친 돈, 그런 돈들이 모여졌던 것은 확실하게 외국 돈이 아니라 그 돈의 원적은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이죠. 김대중은 돈에 대해서 평생 한에 맺힌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돈에 집착하고 탐욕스러운 그의 본성을 드러냈던 일화들이 수두룩하죠. 국회 국감당시 재경위원들 점심자리에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 후에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잃으면 남의 돈, 따면 내 돈이라는 참 이 너저분하고 저급한 것으로부터 해서 세금 고지서에 동그라미를 줄이라고
압력 행사라는 상식 밖의 일까지도 아주 다채롭기가 그 한이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되겠지만 대단히 많은 돈에 얽힌 추문, 아주 냄새나는 그런 소문들이 많죠. 그런데 자, 이 10조를 넘어섰다고 하면 이 개인 자산으로도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에 나오듯이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지 않았으면 이런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김대중에게는 돈 나와라 뚝딱 하는 방망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뭐냐? 기업들이 상납한 거죠. 기업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돈을 냈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낸 것은 IMF 바람과 함께 온 김대중의 폭풍 때라고 하겠습니다. 1997년도가 되겠죠. 당시 기업 구조 조정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있었습니다. 5대 기업의 하나였던 김우중의 대우그룹을 하룻밤 사이에 공중 분해한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있었습니다. 또 5대 기업의 하나였던 현대의 부도 위기를 36조 원의 공적 자금을 퍼줘서 신나게 회생시킨 것 또한 이 도깨비 방망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뺏고 주고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대 정주영은 금강산 관광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김정일에게 퍼준 돈이 위기의 원인이 되었고, 김우중은 북에 진출하라고 하는 권고를 뿌리쳤다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무렵 김대중은 8.15 건국절 경축사에서 재벌 개혁을 단행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도 한 바 있었습니다. 독립을 기념하는 경축사에 재벌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담았던 그자가 바로 김대중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또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반드시 되새겨야 할 또 하나의 방맹이는 선거철 위력을 발휘한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자, 김대중은 늘 전라도가 경상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전라도 사람들은 한이 맺혀 있다라고 하면서 전라도 천년한이라는 거짓 선동을 만들어내서 결국에 이것으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 전라도의 천년한을 풀자. 이 결국 전라도의 정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류로 소위 8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돌팔매 탓에 김대중 말고는 유세할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전라도였습니다. 당시에 김명삼도 출마를 하고 노태우도 출마했지만 이 전라도 땅에는요 함부로 가서 유세도 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또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시, 도지사 이런 건요 김대중의 공천이 바로 당선이 되는 그런 함수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전라도 출신들이 많은 수도권 역시 이러한 수도권도 준당선 지역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니 20 내지 25%포인트의 고정표를 얻고 뛰게 만드는데 자신의 힘으로 10%포인트만 넘게 확보하면 당선인데 거의
공짜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비 후보들은 얼마나 돈을 헌금했을까요? 50당 40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50억은 당선, 40억은 낙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또 비대 후보 얘기가 되겠지만 지역구는 선거 비용도 써야 하니 비례 후보 같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은 공천 헌금에 관해서는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80년대 모두 부러워하는 직장을 나와서 DJ의 비서로 들어가서 함께 고난을 겪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마를 위해서 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낸 사람은 공천을 받았고 그 사람은 낙선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도 말이 없었기에 그의 부인이 DJ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목에 피토하면서 번 돈입니다. 그랬더니 김대중은 지하금고에서 돈을 꺼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어보니 바친 돈 전액이 아니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일부이긴 하지만 돈을 돌려받았기에 그 사람은 그 이후에는 선거에 나갈 꿈을 영원히 접어야 했었다고 합니다. 노무현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선거 자금에 찻대기를 씌웠던 얼마 후에 그들의 부패가 드러나자 2급수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3급수, 4급수다라고 폄하를 했었죠. 즉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지나가 개도 웃을 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김대중의 비자금 얘기도 빈번했습니다. 그때마다 좌파들은 박정희의 스위스에 숨겨둔 그 돈 이야기를 흘리곤 했었습니다. 또 이명박에 대해서도 조 단위의 부정축제를 했다고 소문을 흘렸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좌파가 늘 말하는 우리는 우파보다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땠습니까? 돈 한 푼 받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30여 년의 징역이라고 하는 1심, 2심 선고와 최종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다가 정권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돼서 가까스로 사면이 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공 보수의 아버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정치 자금조차도 제대로 변변치 못했습니다. 서울에 돌아갈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장바구니의 쓰임새를 긴축할 것을 아끼라고 했던 것이 바로 병상에 누워서 당부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스위스 은행은 고사하고 국내 은행에도 숨겨뒀던 돈 한 푼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김대중은 비서까지도 공천돈을 바쳐야 했지만 김영삼이 불러들여 공천했던 노무현은 김영삼이 보내준 막판 자금은 다 쓰지 않고 남았다고 노무현 스스로도 실토한 바 있었습니다. 이래도 좌파가 더 깨끗하다고 하는 이 거짓 선전에 믿을 것입니까? 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 전라도는 천년한이라고 하면서 전라도가 핍박받았다고 하는 그 거짓 주장과 거짓 선전에 매몰되어서 괴물스러운 한국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대한민국을 특히 정치에 있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왜곡하고 망국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더러움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여의도에 있는 정치 몰입애들이 왜 저렇게 호가호위하고 함부로 망동을 짓거리는지를 바로 아셔야 되고 또 저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국민의힘도 대표를 선출한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말고 새롭게 등장하는 강신업 변호사 같은 분들에게 국민의힘당 당원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그 강신업 변호사 같이 바른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는 강신업 변호사를 지지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도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가 TV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